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통합신당이 광역단체장 공천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입지자들도 저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경선 방식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봄철 바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마비성 폐류 독소가 경남 해안에서 검출돼 수산당국과 어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내년 광주 유대회 때 북한에서 남한으로 성화를 봉송하고 역도 경기를 평양에서 여는 방안을 대학스포츠연맹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시내버스에서 오늘부터 통신사에 관계없이 무료 와이파이를 통해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통합신당의 창당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광역단체장의 공천 방식을 놓고 이른바 경기규칙, 이 룰의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지사의 공천을 어떻게 할지 아직은 안개 속인 가운데 입지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이 가시화하면서 광역단체장 공천을 어떻게 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는 광주 전남 시도지사 선거는 더욱 그렇습니다. 입지자들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방식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율을 고려해서 5,000명 내지 1만 명을 무작위로 선정한 완전 국민 경선 선거인단 구성을 제안을 합니다. 당원을 적극적으로 모집했던 민주당 쪽 후보들은 공천 과정에서 당원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새정치연합 쪽의 후보들은 민주당의 기득권 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당원 규모가 크게 차이나는 점을 감안하면 공천 과정에서 당원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할 수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정치연합의 윤장현 공동위원장은 전략 공천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100% 여론조사나 모바일 투표는 부작용이 많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 배심 원제나 공론조사 방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공천 방식을 놓고 물밑 대화를 시작한 가운데 본격적인 룰의 전쟁을 앞두고 입지자들의 정보전과 여론전이 먼저 가열되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 지역 2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전교조 출신 교육감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공정한 경선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어제 민주진보교육감 추대위 참여와 관련한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전교조 출신 후보들의 공정한 경선과 일기 진보교육감 정책의 비판적 계승 등 3가지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경선과 관련한 기본적인 합의를 위해 추대위와 후보 3명의 회동을 촉구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돼야만 추대위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교육감 후보들의 3자 회동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장 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시민단체가 후보들끼리 만나라고 결정하면 만나겠지만 3명만 별도로 회동하면 선거법 위반이나 야합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희곤 광주시 의원과 윤봉근 의원은 후보 간 3자 회동을 통해서 후보 주도로 경선을 치르자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단일 후보 추대위를 구성했지만 후보들의 이견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 여성에게 가해 남성이 찾아가는 일,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인적사항이 가해자에게 고스란히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름이 아닌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서였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년 5월 25살 여성이 30살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여성은 남성을 고소하면서 법원에 형사배상명령을 내려줄 것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형사배상명령은 소송이 늦어져 피해 회복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범인으로부터 손해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형사배상명령 신청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이 결정이 담긴 판결문이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이 적힌 판결문이 가해자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성폭력 고소 사건의 경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았지만 여성이 신청한 형사배상명령의 판결문에 신원이 노출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법률과 대법원 예규에 맞춰 쓴 판결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성은 가해자의 보복범죄 가능성을 방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제 정부 측에서의 답변서가 법률의 그 법의 근거에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 법을 이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한 위헌이다라는 취지로 한정. 현재 가해 남성은 또 다른 절도범죄로 복역 중인데 출소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물론 재판 과정까지 철저히 보호한다고 하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이 판결문에서 노출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사회의 냉대를 받는 출소자, 특히 출소한 장애인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인가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실태 조사에 나선 장애인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미인가시설. 한평 남짓한 컨테이너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씻는 곳도 변변치 않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출소자들이나 특히 갈 곳을 찾기 힘든 장애인 출소자 26명. 아이스도 있다가 일주일 있었지. 그거 있었고 중간에 연락 오대요. 이들의 열악한 실태를 지난 4달간 조사한 장애인 단체들이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나섰습니다. 시설 관리자인 목사가 장애인 출소자들의 수급비 통장을 관리하며 다달이 수급비 절반이 넘는 25만 원을 이용료 명목으로 가져가고 있다며 횡령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좀 필요하죠. 찾을 수 있으면 다시 찾고 싶으세요? 네. 더구나 생활인 절반이 불명확한 경위로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고 병원에 살면서도 이용료를 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급비가 약 40만 원 돈을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데요. 병원에 입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그 비용들이 지출되고 있었던 걸로. 이런 의혹에 대해 목사는 미인가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이용료를 받아왔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간식 챙겨서 가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 돌아보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다 해결했어요. 네? 그냥 그 사람들 병원에 딱 집어넣고 나무라 한 것이 아니라. 한편 이 미인가 시설에서는 지난 2006년 방화로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데 이어 2011년에도 시설에서 식사와 빨래를 돕던 40대 여성이 살해당하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는 오늘부터 시내버스에서 통신사에 관계없이 무료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시내버스에서 SK텔레콤 가입자만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KT나 LG텔레콤 가입자도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KT나 LG 가입자는 매일 한 차례씩 따로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무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봄철 바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마비성 폐류독소가 경남 해안에서 검출돼 확산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겨우내 면역력이 약해진 양식 어류도 수온 부적응으로 인한 질병 감염 우려가 커서 수산당국과 어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부산과 경남 남해안의 폐류를 조사한 결과 마비성 폐류독소가 검출됐습니다. 마비성 폐류독소를 섭취하면 30분 만에 입술과 혀, 안면 마비에 이어 심할 경우 근육마비와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여수 지역에서도 검출됐던 데다 봄철 수온 상승기와 맞물려 확산 우려가 커 전남 남해안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수 가망만에서는 폐독이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있었거든요. 해마다 이제 폐독은 다 이렇게 확산될 수 있고 자연현상이기 때문에요.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수온이 급격히 올라 겨우내 면역력이 약해진 양식어류의 폐사도 우려됩니다. 월동 기간 동안 소화관이 위축되고 생체 에너지 대사가 약화되는 등 수온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질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성돔이나 참돔은 녹간증이나 알레라증, 넙치는 비브리오병이나 바이러스성 출혈성 폐혈증에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수산당국은 우선 사료를 과다하게 투입하지 말고 소화제나 간장 기능 개선제 등의 영양소 보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봄철 수온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름 유출 사고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수산당국과 양식어민들은 벌써부터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연호입니다. 대학 스포츠 발전 방안을 논의할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의 포럼이 광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71개 나라에서 260여 명이 참석해 차세대 지도자들의 네트워크 구축 기반으로서 대학 스포츠의 역할을 주제로 엿새 동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강원태 광주시장은 개막 기자회견에서 내년 광주 유대회 때
북한에서 남한으로 성화를 봉송하고 역도 경기를 평양에서 여는 방안을 대학스포츠연맹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대구가 국제행사의 성공을 위해서 공조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광주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는 대구 문화시민운동협의회와 국제대회가 있을 때 상호 협력하자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단체는 국제대회가 열릴 때 두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제대회의 경험과 노하우도 서로 전수하기로 합의할 예정입니다. 진도 오류리 앞바다는 수백여 점의 문화재가 발굴되면서 말 그대로 보물 창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수년째 수중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해역에 양식시설이 들어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수심 5에서 20m 바닷속에서 유물들이 쉴 새 없이 확인됩니다. 3년 동안 발굴된 유물은 2000년 전 토기를 비롯해 최고급 청자 등 수백여 점에 달합니다. 많은 닷돌들이 발견되면서 수중에 고선박이 있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2년 말 진도 오류리 해역을 사적으로 가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진도군은 3개월 뒤 해당 해역에 어업면허 허가를 내줬습니다. 보물밭에 양식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오는 5월 3차 유물 발굴 조사를 앞두고 문제가 되자 진도군은 관련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고 요청을 했죠. 이렇게 이제 저희들 업무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이제 그것까지 해준 거죠. 유물이 있는 데다가 면허를 내준 것에 대해서는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안 돼서 면허가 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청도 문제입니다. 직원들이 문화재를 빼돌린 것을 막지 못했고 해당 해역에 양식시설이 설치되고 있었음에도 수개월 넘게 수수 방관했기 때문입니다. 진도군과 문화재청은 어업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협의를 통해 양식시설을 철거하기로 했지만 문화재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귀금속 감정기를 이용해 빈집 털이를 한 혐의로 45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6일 낮 광주시 계림동의 빈집에 들어가 손수 만든 공구를 이용해 귀금속 260만 원어치를 훔치는 등 6차례에 걸쳐 1,0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박 씨는 훔친 귀금속이 진품인지를 밝히기 위해 다이아몬드 감정기와 금 판별액까지 동원해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들이 민관 합동점검에서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광주시는 학교, 집단급식소 등 200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벌인 결과 관련 법을 어긴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하거나 종업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광주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올 시즌 처음으로 문을 연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가 대규모 관중몰이에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열린 주말 휴일 동안 무려 3만 8천 명이 새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새 야구장에 말 그대로 구름 관중이 몰려들었습니다. 내야석 상단과 하단에서 빈 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시범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2만 명 넘는 관중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보니까 너무 시설도 잘 돼 있어도 좋고 사람들도 많이 오니까 흥도 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2년 반 만에 걸친 공사 끝에 모습을 드러낸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는 관중 친화형 구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익사이팅 존과 챔피언석 등 다양한 이벤트 좌석은 야구 팬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높이가 약간 보면 허리춤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주말과 휴일에 열린 첫 시범 경기에 관중들이 장사진을 치면서 3만 8천여 명이 입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타이거즈 선수들은 승패를 떠나 멋진 경기력을 선보이며 새 야구장의 탄생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저뿐이 아니고 모든 우리 야구인들이 염원했던 게 어떻게 보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불펜을 개방형 직선 구조로 개선하는 등 추가로 60억 원을 재투자해 야구장 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야구장이 광주에 들어선 만큼
홈팀인 타이거즈가 올 시즌 팬들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국 13개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 회의가 내일 광주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 문화재단 대표자들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대응 방안과 문화재단 연합기구 설립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문화진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정책 제안서를 작성해 다음 달 중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영광 백수해안도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국 관광의 별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현재 백수해안도로는 장애물 없는 관광자원 후보에서 후보로 올라 전국 6곳과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1개 부문에서 수상작을 뽑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인권유린 여성의 명예회복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빛고울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오는 6월 준공 예정인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회관에서 건립되며 시민들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형물의 내용과 기금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장휘구 교육감은 일본군 위안부 등 인권을 유린당한 여성들을 보호하고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정신을 소녀상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남과학대학교가 부사관 학군단, 즉 RNTC 시범운영대학에 선정됐습니다. 전남과학대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는 전국에서 전남과학대 등 6곳을 부사관 학군단 시범운영대학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남과학대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육군 부사관 학군단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신협중앙회 광주전남본부가 지난해 240억여 원의 단기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신협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규모는 6조 5,6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7% 증가했고 대출과 예금도 각각 6.18%, 4.69% 늘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로 신협 광주전남본부는 241억 원 규모의 단기 순이익을 달성해 전국 최우수 지역본부로 선정됐습니다.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판매됩니다. 광주은행은 국내 주식의 40% 이상을 투자하며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입 대상은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이며 연간 최대 납입금은 600만 원으로 납입액의 40%인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